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양한나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존재하는 여러 가지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 국민 대부분이 이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내게 맞는 제대로 된 보험에 가입하기보다는 그냥 주변의 설계사가 권해주는 보험에 가입을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특히 누구나 갖고 있는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정도로 이 보험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기가 어려운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A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시간에 내게 맞는 보험은 어떻게 가입을 해야 하고 또 과도한 보험료를 줄이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까지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보험플랜 119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나 문자 홈페이지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 www.centb.co.kr에 문의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 전화나 문자 홈페이지 통해서 보험 관련 고민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 최고의 보험 전문가분들이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풍요로운 인생 설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노하우들만 모아 알려드리는 라이프 플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준영 팀장께서 보험 가입 노하우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 들려주신다고 하거든요.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PMS 플래너 최준영 팀장입니다. 오늘 라이프 플랜 A,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시간에는요, 좀 보험에 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제가 들려드릴까 합니다. 주제는 당신의 보험을 의심하라. 이렇게 한번 얘기를 진행해 볼 텐데요. 이 주제를 설명드리기 전에 시청자 여러분, 혹시 보험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싫어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보험을 싫어하는데, 제가 왜 보험을 별로 안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는 왜 보험을 가입을 할까요? 보험이 과연 무엇인데, 내 지출의 상당한 부분, 일정 부분도 아니고요. 상당한 부분을 내 통장에서 몰래 가져가고 있을까요? 그쵸? 자, 보시면, 각종 사고 후 경제적 손해를 대비한다. 제가 보험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보험. 재해나 각종 사고 따위가 일어날 경우에 경제적 손해에 대비하여 공통된 사고의 위협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미리 일정한 돈을 함께 적립하여 두었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일정 금액을 주어 손해를 보상하는 제도라고 사전에 쓰여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냐? 결국 내가 사고가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보험은 결국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은 받지 못한다. 그렇죠.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보험을 5년이든 10년이든 납입을 하셨는데 이제까지 난 보험금 타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거 내기만 하고 이게 뭔가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 보험이 과연 얼마나 하는지, 내가 이 보험이라는 것에 얼마나 돈을 붓는지는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험 얼마나 할까요? 한 사람당 약 20만 원 정도의 보험을 가입했다고 치자고요. 자, 20만 원을 보통 20년을 납입을 하죠. 평균적으로. 그러면은 그냥 내가 볼 때는 한 달에 20만 원 그렇게 큰 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핸드폰 가격, 핸드폰비도 있고 월세에 비하면은 관리비에 비하면은 20만 원이 큰 돈이 아닌 것 같은데 20년 납입을 해보면은 얼마예요? 4,8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인을 통해서 혹은 아는 사람 혹은 어디서 추천받아서 어머니의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보험 하나만 해줘. 이거 굉장히 좋은 거야 라고 아무 생각 없이 설명을 대충 한 몇 시간 듣고 사인하신 그것의 가치는, 경제적 가치는 4,800만 원짜리 자동차를 한 대 3시간의 설명만으로 구입을 하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것도 20년 할부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돈이 얼마나 하는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럼 한 사람의 20만 원이면 4,800만 원인데 한 가족이 만약에 100만 원의 보험료를 지출을 한다. 그럼 총 나는 얼마를 내는 걸까요? 보실래요? 자, 2억 4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보험사에다가 여러분은 드리고 있습니다. 집 한 채 가격이에요. 보이시죠? 예, 요새 뭐 수도권은 아니어도 일부분 이제 뭐 경기도권이나 이런 데 가면은 집 한 채에 진짜 2억 4천만 원 하거든요. 그럼 그만한 돈을 내가 보험료로 내는데, 그쵸? 근데 내가 돌려받지는 못한다니. 이거 엄청난 손해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보험을 사실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자, 보험사는 항상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제가 보험 별로 안 좋아하는 두 번째 이유인데, 자, 가입자들이 500만 원씩 예를 들어서 보험사에다가 보험료를 납부한다고 치자고요. 이렇게 6명이서 500만 원씩 납부하면 총 얼마를 주는 거예요, 보험사한테? 한 3천만 원 주는 거죠. 어휴, 큰 돈이에요. 그런데 보험사는 이렇게 사고가 일어난 사람한테만 약 2천만 원 정도밖에 주지 않습니다. 들어간 돈은 3천인데 나온 돈은 2천이에요. 그나마도 내가 이 빨간색에 해당하는 보험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죠. 왜 3천만 원 내고 2천만 원밖에 못 받을까요? 여러분, 보험사가 하나 세워지기 위해서 그 높은 빌딩과 그 안에 수많은 임직원들과 그 많은 지점들과 그리고 그 설계사분들 수당 줘야 되죠. 들어가는 곳이 한두 푼이 아닙니다. 그거를 이제 사업비란 명목으로 가져가게 되고 그 계약자들한테 주는 보험금은 따로 이제 계약 항목을 준비를 해두는데 그래서 이렇게 3천만 원 내더라도 보험사가 쓸 거 다 쓰고 나머지만 이제 계약자한테 주는 형식이에요. 결국에는 가입자들은 보험으로 결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보험을 왜 가입하는 걸까요? 혹시나 모를 손해에 대비해서 가입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 가격이 엄청나게 비쌀 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싫어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보험은 가입해야 되고 살면서 필요하고 갑자기 큰 경제적 위기가 생겼을 때 손해를 내가 막아야 하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꼭 필요한 것만 납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예 애초에 보험을 가입 안 하셨다면 집 한 채는 사실 수 있었을 텐데 아깝죠. 어쩔 수 없습니다. 하기는 해야 돼요. 하지만 최소한의 걸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꼭 필요한 거 내가 보험에 가입하려고 해요. 그럼 내가 집 한 채를 샀는데 그래도 적어도 어느 정도 필요한 건 있어야 될 거니까 꼭 필요한 것만 한번 보자고요. 우리. 자, 사망보장이 있겠고요. 3대 질병이 있겠고요. 가장 밑에 실손의료비가 있겠죠. 자, 실손의료비는 그냥 편하게 건강보험의 의료보험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앞으로 병원에 갈 거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보험료만 납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거 이후로는 이제 3대 질병 보장, 흔히들 얘기하는 사망률이 제일 높고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병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암이라던가 뭐 뇌 관련 질병, 심장 관련 질병 이런 것들이 이제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게 되고 사망 원인도 높은데 이런 거에 대한 진단금만 준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입원비, 수술비 부러지고 유괴당하고 납치당하고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2억 4천만 원이란 돈을 보험사에 납부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큰 돈을 납부하시면서 주변에 보험금 타셨다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자, 보험금을 수령했대요. 그분들 2억 원어치 보험금 가져가셨나요? 못 가져가셨을걸요? 절대 그렇게 가져가지 못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가입한다는 건데, 자, 이렇게 실손의료비를 맨 밑에 준비했습니다. 그 위에는 3대 질병 보장, 우리가 뭐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진단금을 세팅을 했다고요. 그 위에는 사망보장, 가장에 한해서만 사망보장이 필요한데, 이것도 그렇게 이 세 가지를 다 가져가신다 하더라도 사실 보험료는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100만 원씩 내냐고요? 그거는 잘못된 보험에 가입을 했거나 과도한 보험료를 책정을 했거나 쓸데없는 특약을 많이 넣었거나 아니면 설계사분들한테 이로운 보험을 가입했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거예요. 네. 여러분들 지금 뭐 다 맞는 말일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들,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고 그냥 통장에서 단순히 다들 내니까 나도 그렇게 내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시지만 한 번쯤 제대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깝잖아요. 큰 돈인데. 자, 당신의 노후 준비 점수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자, 우리가 노후 준비가 굉장히 안 돼 있다고 그래요. 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노후 준비가 굉장히 안 돼 있고 노인의 빈곤층도 굉장히 많대요. 막 벼랑끝 몰린 실버 세대, 뭐 노인 일자리가 없고 뭐 빈곤을 피하지 못한 장수는 축복이 아니고 이런 기사 뉴스나 인터넷, 신문에서 굉장히 많이 접하실 겁니다. 하지만 알고는 있지만 대처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불안은 한데 이걸 약간 피하시려는 경향이 있어요. 내일이긴 하지만 답이 안 나오니까 뭐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고 저축할 돈도 빠듯한데 노후를 내가 어떻게 준비할까 걱정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요. 그런데
이거를 걱정만 하신다고 이 문제가 어디로 도망가 버리진 않아요. 그러면은 걱정 안 한다고 나라가 이걸 다 책임져 주느냐? 그렇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100만 원을 모두 다 보장성 보험료로 납부를 했습니다. 뭐 보통 일반적인 4인 가족의 경우에 뭐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납부를 하시니까요. 이렇게 100만 원 동안 20년 동안 납부를 하셔서 2억 5천만 원에 가까운 돈에 납부를 하셨는데, 그러면 돈은 얼마나 남을까요? 그 보험을 적어도 해지해야지 어느 정도 일부분을 찾게 되는데, 해지를 안 하면 이나마도 못 받아요. 예. 아니면 만기 막 80세, 100세 가서 그때 받으셔야 되는데, 그때 그 돈 받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리모델링이 필요한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장성 보험료를 쓸데없이 100만 원씩 가져가지 마시고 꼭 필요한 거를 40만 원 정도만 가져가신 다음에 나머지 60만 원은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20년 동안 저축했을 때는 앞에 100만 원의 보장성 보험료로 납부한 것보다 훨씬 큰 돈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참 보면은 노후 준비라는 게 굉장히 막막하기도 하고 힘들다고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60만 원을 따로 떼서 내가 저축을 하게 되면요, 뭐든 좋습니다. 굳이 연금보험에 안 가입하셔도 돼요. 연금 안 하셔도 되는데 그냥 뭐 다른 실물 투자를 하시던 적금을 들으시던 현금에 쌓으시던 이렇게 나의 노후에 대한 준비를 하실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도.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근본적으로 생각을 하신다면은. 근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란 거죠. 이제 제가 현장에서 상담을 많이 해보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상담을 많이 해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아니다가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내가 사실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아파서 죽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식한테 큰 짐이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사고나 혹은 갑자기 커다란 질병에 걸리셔서 만약에 생을 마감하시게 됐다는 거는 그렇게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돈이 없이 불안한 노후를 준비했을 때 장수하게 되면은 진짜 빈곤한 40년, 50년을 보내게 되시는 게 훨씬 더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자식한테 짐이 되기도 싫고, 하지만 이거를 내가 준비하기엔 내가 여력이 부족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지금 생각만 달리 하셔도 여러분 2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분명히 포기해야 되는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것에다가 내가 한정된 나의 돈을 투자를 하시고 여러분의 노후도 장밋빛 노후 정말 편안하게 얼마나 좋습니까? 낮에는 이제 뭐 골프도 한번 치시고 여행도 자주 다니시고 그리고 따박따박 나오는 그 월급이나 쌓아놓으신 돈으로 그렇게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시면서 맞이하셨으면 좋겠고요. 쓸데없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쓸데없이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플랜의 시간 오늘은 최준영 팀장께서 손해보지 않는 보험가입의 노하우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최준영 팀장과 함께 키움에스 플래너 서정화 팀장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보험에 과다하게 가입을 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거든요. 이런 분들 위해서 해주실 만한 이야기 있으신가요? 네. 보험 가입이라는 거는 이제 보험 가입은 그냥 순서에 맞게 절차에 맞게 제대로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첫 번째는 이제 상품에 대한 이해성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보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변에 뭐 어머님 또는 이모, 뭐 지인, 뭐 10년 된 지인, 그다음에 뭐 형, 오빠, 동생, 언니, 누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설계사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입 자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잘 모른 채로 가입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보험 가입을 못하는데 이 상품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만 하고 계시다면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상품이 적절한지, 내가 상품에 대한 금액을 납부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그 적절한 금액과 적절한 상품을 내가 가입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험 납부하는 사람이 갱신이 적합해서 조금 저렴한 금액을 내야 되는 게 더 적합하다면 갱신형이 좀 나을 것 같고요. 만약 금액을 내고 좀 빨리 끝내야 된다면 비갱신이 더 적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품에 대한 이해성이나 적절한 금액도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상품이 관리가 가능한지, 내가 어느 정도 금융 지식이 있어서 상품이 관리가 가능해야 이것들이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뭐 다이어트를 예를 들자면 여성분들이 제일 뭐 평생 하신다는 그런 다이어트, 이 보험이라는 것은 평생 가져갈 다이어트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시면 평생 다이어트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다이어트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또는 상품이 제대로 적절하지 못하고 상품이 관리가 안 돼서 다시 살이 찌게 된다면 그러면 다이어트가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해성이나 적절성 그리고 상품에 대한 관리성, 이렇게 세 가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우선 상품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고요. 본인이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보험료까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방송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럼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세요? 고민이요? 네. 네, 지금 뭐 상품료 가입을 하고 있긴 한데 제가 갖고 있는 게 이게 연말정산 때 뭐 혜택을 받지를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그 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뭐 추가로 가입을 하고 싶어가지고 혹시 추천을 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네, 그러세요.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을 받고 싶으신 거죠? 네. 네, 그럼 지금 가입하고 계신 보험은 어떤 건가요? 그 PCA 생명의 그 드림링크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고 돼 있어요. 네, PCA 생명의 드림링크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요? 네. 네,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하셨어요? 네. 매달 얼마나 내고 계세요? 지금 30만 원씩 매달 나가고 있어요. 30만 원씩 내고 계시고요. 네, 지금 이 보험 운용을 어떻게 잘 하고 계세요? 그냥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금식이다라고 해서 약간 그렇게 처음에 추천을 받고 네. 이렇게 가입을 했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변액 유니버셜 보험 가입하고 계신데요. 연말정산 때 세금 혜택 되는 상품 추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 연말정산 때 뭐 혜택을 많이 못 보셨나 봐요. 네, 좀 많이 조금 뱉어낸 게 있어서. 네네.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작년에 싱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좀 그러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가지고 계신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PCA 생명의 변액 유니버셜 보험인데 이 상품은 비과세라는 혜택을 주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같은 혜택을 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화 주신 거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뭐 일을 지금 근로소득, 그러니까 근로자이신 거죠? 이제 돈을 버시는 거죠? 네. 네. 뭐 세금에 대한 부분을 뭐 어느 정도를 혹시 많이 내셨나요? 연말정산 때? 한 뭐 거의 1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0만 원이요? 그러면 그래도 네. 비교적 덜 내신 것 같아요. 뭐 주변 사람들 보면 40에서 50만 원, 뭐 그 이상도 많이 내셨던 것 같은데 10만 원이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지고 계신 지금 상품 외에 혹시 지금 이 변액 유니버셜 보험도 매달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다른 그 저축 여력은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 뭐 이건 거는 한 20, 30 정도 좀 더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 30 정도 추가로 가능하시고요. 그러면 네. 지금 만약에 지금 이 상태로 봤을 때는
10만 원 정도기 때문에 뭐 2, 30만 원 정도를 다 넣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기는 하세요. 이제 연말정산 내 이제 세금 혜택을 받는 상품은 뭐 연금저축보험이 있고요. 이 연금보험과는 다르게 세금에 대한 그 혜택을 줌으로써 연말정산 후에 환급을 받는 형태이기 때문에 20에 30을 그 굳이다. 요 상품 새로 이제 추가로 만약에 세금 혜택을 받는 상품을 가입하신다면 그렇게 가입을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뭐 여력이 되신다면 10만 원 정도에서 20만 원 정도만 하게 되면 12개월이기 때문에 120만 원 정도만 이제 납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외적으로 이제 세금을 어느 정도 혜택을 받으실지 그다음에 연말 때 어느 정도 혹시나 환급이 아니라 또 다시 돈을 내야 된다면 그런 부분들만 계산을 해가지고 금액을 넣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가지고 계신 이 변액 유니버셜 보험에다 추가 납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시청자님한테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추가 납입이요? 네네, 추가 납입을 하시는 건데 이 추가 납입을 하시게 되면 기존에 내시던 거에다가 추가적으로 돈을 더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작용을 하지 않고 저렴하게 들어가거나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돈을 불리시는 게 제일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연금식으로 돈을 넣어 놓으신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가입을 이제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냥 채권형으로 그냥 처음에 가입했던 그 시점으로 그냥 평생 쭉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은 이 변액 유니버셜의 최대의 장점이자 모든 부분에서 압도적인 부분은 이 변경을 가능해서 수익률을 만들 수가 있고 채권이 아니라 수익이 날 때는 뭐 코스피 지수나 이런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갈 때는 수익을 더 만들어서 남들보다 연금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또는 중도 인출을 했을 때 그 금액들을 키우는 데 있는데 그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역시나 이렇게 추가 납입도 하시는 거고 펀드 변경이나 이렇게 관리도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관리라고 하는 거를 제가 직접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직접 하셔야 되는데 공인인증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시기에는 사실 어려운 면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어느 시점에 변경을 해야 되는지 또는 어떻게 하면 직접 하실 수 있는지 한 1년 정도 이렇게 같이 옆에서 함께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렇게 되면은 뭐 특별한 일이 있거나 또는 뭐 나라 이슈가 있기 전까지는 그런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직접 나중에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네, 지금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은 우선 세금 혜택이 안 된다고 하니까요. 네, 팀장님께서 지금 알려드린 방법대로 추가로 납부하셔서 세금 혜택 받을 수 있는 방법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두 번째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보험 고민이세요? 신한 더블 플러스 종신보험하고요. 네. 동부화재 패밀리 라이프 네. 보험입니다. 네, 이 두 가지 보험 관련해서 어떤 부분 궁금하세요? 네, 이게 이제 아들 둘한테 넣은 보험인데 네. 이게 보험금이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아주 부담스러운데요. 네, 이 두 가지 합쳐서 40만 원 정도 나가세요. 네, 예. 네. 그래서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시는 거죠? 네네. 네, 그럼 우선 아까 말씀하신 종신보험은 매달 얼마나 내고 계세요? 17만 한 2천 원 정도. 네, 이게 17만 원 정도시고 이거는 가입 언제 하셨어요? 2012년 5월에. 2012년도에 하셨고 아까 말씀해주신 동부화재 보험은 언제 가입하셨어요? 요거는 한 9년 전에 가입했는데. 네. 9년 전에 가입하셨고 네. 이건 매달 금액이 어떻게 되세요? 5만 2천 원 정도 나. 5만 2천 원 정도요. 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네. 현재 이 아드님 두 가지 보험료가 총 40만 원인데 좀 부담된다고 하시거든요. 부담이 되시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한번 상담을 드려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그 자녀분, 아드님 두 분 있으시다고요? 네네. 근데 종신보험을 한 아이당 이제 17만 원 이렇게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가입을 하게 되셨죠? 비싼 이게 보험인데? 사실 몇 네네. 년 전에 우리 큰아들이 군대 가기 전에 네네네. 우리 아내가 좀 군대 가면 좀 위험하다 생각해서 종신보험을 들은 모양이에요. 아하. 그렇게 근데 네, 보험에 가입을 하셨던 그때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아들이 이제 가서 다칠까봐, 그쵸? 네네. 예, 어머님도 이렇게 자식 사랑이 또 워낙 또 각별하시고 아버님도 이제 사랑하시지만, 그쵸? 그렇죠. 그래서 작은 아들한테도 이제 가입을 하셨고, 작은 아들은 아직 군대 갔나요? 지금
가 있는 상태예요. 아, 지금 가 있는 상태예요? 예, 예. 근데 사실 이 종신보험을 문의를 주셨잖아요. 지금 이제 네. 보험이 두 가지가 있으신데, 그 안에 있는 특약사항을 조금 여쭤볼게요. 종신보험 말고 이제 9년 전에 가입하신 보험도 있다고 하셨어요. 예, 그거는, 네네. 그거는 이제 실손보험인가요? 네네. 그 안에 혹시 진단비 이런 거 있나요? 암 진단비나 뭐. 네, 암 진단비 2,000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2,000.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그렇게 있으신데 보험료가 그래도 싼 편이네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미 납부를 어느 정도 많이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 실손의료비는 그대로 계속 유지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종신보험이 지금 가입하신 지가 한 3년 정도 되셨는데 그거로만 각각 아들 둘한테 이제 한 30만 원 정도 나가시는 거잖아요. 예. 사실 이 종신보험이 물론 자녀가 다친 것도 걱정이 되지만 그건 또 다른 부분으로 준비를 할 수도 있고요. 혹시 혹여나 더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자녀분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보험을 가져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게 이게 사실 또 이제 나중에 이제 자녀들이 이제 취직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보험을 넘겨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자녀가 갑자기 20만 원씩 보험료를 내라고 그러면은 감당하기 힘들 거예요. 요새 젊은 친구들이 이제 갑자기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소득이 생기면서 보험 그 소득이 이렇게 많지도 않은데 사실 거기서 이제 보험료까지 20만 원씩 내라고 하면은 그걸 유지를 하는 자녀가 없거든요. 이게 자녀가 본인이 상담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사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부모님이 가입하신 다음에 이제 가입하신 다음에 나중에 물려주는 작업이니까 어차피 납부는 자식이 해야 되는데 이걸 납득을 못하면은 이 계약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럴까요? 네, 그리고 이제 종신보험 같은 사망보장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전제가 근로소득을 발생시키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녀분이 근로소득을 발생하지 않고 부양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아직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직 그만한 보험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들고 차라리 그 돈으로 지금 아버님하고 어머님의 자식 사랑도 좋지만 노후를 좀 더 준비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네요. 아, 그동안 낸 보험금이 아까워서. 그러시죠. 맞습니다. 보험료가 아깝죠. 이게 한 30만 원씩 3년에 내셨으니까 어림잡아도 뭐 한 1,000만 원 가까이는 지금 보험료를 내신 건데 그 30만 원을 만약에 20년을 내신다고 하시면은 1억에 가까운 돈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미리 좀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판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사이즈를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시청자님. 네네. 네, 종신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근로소득이나 부양가족이 있을 때 가입하는 게 더 맞다고 하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현재 아드님 보험을 좀 정리를 해보시는 거 고려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전화 연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세요? 제가 딸내미 앞으로 네. CI 보험을 알리안츠의 CI 보험을 들었는데요. 네. 근데 LIG 앞으로 그 닥터 부정산 보험을 이번에 새로 들었어요. 네. CI 보험을 이걸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딸아이에게 LIG의 CI 보험을 가입을 해주셨어요. 네. 네, 보험 상품명을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알리안츠. 네. 알리안츠 알리안츠 회사에는 CI 보장보험인데. 알리안츠 보험사의 CI 보험이셨군요. 네. 네. 이거 말고 다른 보험은 가입하신 거 없으세요? LIG 플러스 보험 하나 들은 거 있어요. LIG에서 플러스 보험 하나 들으셨고 이 두 가지 현재 갖고 계세요? 네. 네. 딸아이가 몇 살쯤 되나요, 지금? 26살. 26살이요? 네. 네. 어떻게 CI 보험에 가입하게 되셨어요? 아니, 나중에, 보장성 보험 다 합해서, 이거는, 그걸 들었는데, 그게 네. CI 보험이더라고. 그래서, 네. CI 보험은 소식이, 종신보험이라
다름없다 그래서 이걸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현재 26살 따님에게 CI 종신보험을 가입했다고 하시는데요. 유지를 해야 할지 고민이신 것 같거든요. 네,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알리안츠에 지금 이제 CI 종신보험을 가지고 계세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을 살짝 이제 들어보니까 그 LIG 닥터 플러스 보험을 그 부족한 부분을 이제 채우셨다 이렇게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아니, 이쪽에서 부족한 보험이 아니라 네네. 거기는 그냥 기본 그 플랜을 다 따가지고 들어줬어요. 그러면은 가입은 언제쯤 하셨나요? 그거는 오래 했어요. 아, 둘 다 오래 하셨나요? 아니요, 저 CI 보험은 2007년도 했고 LIG 거는 2015년도 했어요. 그러면 일단 먼저 CI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CI 보험을 가입하셨을 때 특히나 종신보험은 사실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성분 지금 따님 같은 경우는 아직 뭐 소득을 이제 벌기 시작하고 가정이 있으신 건 아니실 거예요. 그래서 종신보험을 조금 일찍 가입하신 거는 금액이 저렴하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나 CI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티컬 일리스, 그러니까 중대한 질병일 때만 보험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알리안츠 이 보험 상품이 혹시 암 진단금이 있는지 또는 그 외적인 질병 진단금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 있어요. 그럼. 있으세요? 암 진단금이 얼마 정도 들어있으시죠? 그게 1년 이하는 2,500이고 2년 후에는 5,000 있어요. 5,000 들어있으시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금액은 얼마 정도 납입하고 계세요? 12만 7천 원. 12만 7천 원이요? 조금 뭐 부담이 되실 수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금액 자체가 일단 보장이 5천만 원이 된다면은 그래도 괜찮은 상품이라고 느껴져요. 그리고 이 CI가 아니라 지금 제가 상품에 대해서 이제 증권을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만약에 이 5천만 원이 그 CI에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암 진단금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 5천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전부 다 CI로 만약에 들어가 있다면 중대한 질병이 아니면 보장을 받기 어려우실 수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CI 보험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거거든요. 치약은 6천만 원이고요. 네. 암하고 뭐 일반 질병이나 이런 거는 특약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또 한 가지 봐야 될 거는 이제 알리안츠는 이제 상품 특징이 갱신되는 부분이 조금 있으실 수 있으세요. 상품은 아니고. 다 갱신은 아니세요? 네, 갱신은 하나도 있어요. 갱신은 하나도 없으시고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은 굉장히 좋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지고 계신 보험 일단은 제가 나중에 보험 증권을 또 확인해 보겠지만, 지금 이 특약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CI 부분에 잘 되어 있다면, 만약 CI에 5천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외적인 CI 부분에 대한 거는, 중대한 상황일 때만 받을 수가 있으세요. 예,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12만 7천 그렇게 부담이 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럼 LIG 닥터 플러스 같은 경우는 금액을 어느 정도 납입을 하세요? 9만 2천 원 정도 납부해요. 9만 2천 원이요? 네. 그러면은 이 알리안츠 생명과 이 LIG 손해보험을 합쳐봐야 돼요. 지금 LIG 손해보험은 KB로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두 가지 이 상품에 대해서 이 보장을 했을 때 보장이 너무 많은 건 아닌지 과다한 건 아닌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따님이 지금 나이가 어리신 편이세요. 26세면 굉장히 어리신 편인데 나이가 어린데 금액은 지금 보험료 벌써 21만 원을 넘어가고 계세요. 아마 여기에 뭐 연금 같은 보험을 갖고 계시다면 추가적으로 따님한테 들어가는 보험만 지금 20만 원 이상 들어간다고 보시는 거거든요. 연금은 일시불로 넣어줘가지고 그거는 별로 지장이 없는데. 네. 그러면 너무나 좋으세요. 일시불로 넣으셨으면은 이제 거치로 넣으신 거니까. 써야 되나? 그게 지금 고민이라. 네. 일단은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방송상에서 모든 걸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는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보험 증권을 제가 한번 보고 이게 CI로 모든 그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건지 또는 분리가 돼서도 그게 들어가 있는지만 제가 체크를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분류돼 있어요. 네. 요거는 제가 방송이 끝나고서 한번 보험 증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우선 CI보험은 중대한 질병 상태에 빠져야만 보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우선 그 점 염두에 두시고요. 또 이 두 가지 보험 함께 가져가기에 과도한 것은 아닌지 더 증권 살펴보면서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방송 끝나고 또 팀장님이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담도 가보겠습니다. 문자창 확인해 볼까요?
7977님이 보내주셨네요. 48세 남성입니다. 종신보험밖에 없는데 어떤 보험을 해야 할까요? 팀장님, 종신보험 말고 다른 보험은 어떤 상품이 좋을까요? 이제 종신보험을 말고 이제 다른 상품을 어떤 거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네요. 종신보험은 이제 48세 남성분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마도 이제 가장이시겠죠. 그럼 잘 가져가신 건데, 이 종신보험에 다른 잡다한 특약이 달려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종신보험은 기본적으로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사망이 주목적이어야만 하고요. 기타 질병들은 손해보험사로 가져가시는 편이 좀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신보험에서 사망보장만 가져가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종신보험에 기타 다른 특약들이 달려있을 경우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내가 이걸 나중에 내가 낸 돈을 한 20, 30년 지나면 돌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종신보험은 환급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다른 손해보험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낸 돈은 어느 정도 20, 30년 후에 받으려고 가져가는데 이게 다른 특약들이 붙어있으면 20, 30년 정도에 내가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가 안 된다는 거죠. 40년에서 50년 이상은 기다리셔야지 겨우 이제 내가 낸 돈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그 사업비가 차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종신보험은 이제 기본적인 사망보장 위주로 가져가시고 어떤 보험을 더 해야 할까요? 실손의료비. 그거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의 연장선으로 실손의료비만 요새는 정말 저렴하게 마음만 먹으면 실손의료비에 가입할 수가 있거든요. 48세 남성분 기준으로 10,000원 후반에서 20,000원 초반 정도면은 실손의료비 혹은 그거보다 더 되면은 한 30,000원 정도 선에서 실손의료비를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 정도만 챙겨가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진단비 부분 많지는 않더라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만 챙겨가시면은 더 이상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겠네요. 근데 제가 지금 잠깐 보기에는 제 추측이지만 48세 남성분이 갖고 계신 종신보험에 다른 특약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한번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죠. 네, 시청자님, 우선 종신보험은 사망보장만 가져가시고요. 추가로 실손의료비와 진단비 부분 또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도 가보겠습니다. 문자창 확인해 볼까요? 5365님이 보내주셨네요. 연금보험을 가입하려고 합니다. 금액을 얼마 정도 가입해야 할까요? 팀장님, 이 연금보험 가입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에 생활이라든지 소득을 벌고 있었다면 그 소득이 끊긴 이후에 가장 주 소득원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보험이라는 것은 생활비라든지 그리고 그 외적으로 활동하셨던 이런 여유자금들 분명히 그 금액을 60살이라든지 퇴직 이후에 소득이 끊긴 이후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가지고 계신 보장성 보험에서 갱신 부분이 있다면 이 갱신 보험료는 100살까지 죽을 때까지 내야 된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는 연금보험에서 계속 나와서 돈을 넣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분명히 챙기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돈을 일찍 나이가 어릴수록 넣을수록 더 오래 굴러가서 많이 더 크게 되기 때문에 이 연금보험은 일찍 시작할수록 사실은 좋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혜택도 10년 이상을 보기 때문에 나이가 만약에 조금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시납으로 넣으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고 나이가 어릴수록 더 활용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 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액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고 그다음에 이 연금 수령액은 중간에 인출도 할 수 있고 또는 이걸 담보로 은행보다도 더욱 저렴한 대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활용하신다면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생활비나 여유자금 이런 부분들을 챙기시고 혹시나 갱신보험료나 매달 내야 되는 돈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합친 금액을 연금 수령액으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거를 역으로 계산을 하셔가지고 그 금액을 산정하셔서 가입을 하시되 가입 기간이 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금액을 좀 키우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가입 기간이 조금 오래 남으셨다. 지금 전에 전화 주셨던 어머님 따님처럼 26살이라면 앞으로 연금 받는 나이가 60이나 70, 80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조그만 금액으로도 큰 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알려드린 방법대로 연금 수령액 산정 잘 해보시고요.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일찍 가입할수록 좋다고 하십니다. 그럼 다음 문자창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9937님이 보내주셨네요. 은행에서 저축상품이라고 해서 가입했는데 이제 보니 보험이네요. 이건 어떤 상품인 거죠? 팀장님, 은행에서 가입을 했는데 저축이 아니라 보험이라고 합니다. 어떤 건가요? 사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은행이나 아니면은 마트, 심지어 은행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1억 만들기 플랜, 무슨 목돈 만들기 막 그래가지고 제 사례 중에 하나는 저의 이제 고객 중에 한 분은 은행에 가셔서 3년 만기 적금에 들겠다고 가셨는데 보험에 가입, 그것도 화재보험을 100만 원짜리를 가입해서 오신 분도 있으세요. 굉장히 잘못된 사례이지만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은행에서도 이제 보험 상품과 금융 상품, 그러니까 보험 상품과 증권사의 펀드나 이런 것들을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이제 상담을 받으시러 올 때는 보통 적금이나 예금을 하러 가셨다가 그런 금융 상품에 가입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은행이니까 그만큼 공신력이 있겠지 하고 이게 정말 좋은 상품이구나라고 가입을 하신 경우도 많은데 그렇지가 않은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은행에서 적금이 든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보험이었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따져보시고 은행에서 나한테 어떤 상품을 가입시키려고 하는지 난 진짜 적금에 들러갔으니까 진짜 적금에 가입하는지 아니면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올지는 나중에 알고 보시면은 정말 큰 차이가 날 수가 있으니까 미리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사실 이렇게 말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은행에서도 이제 어떤 특정한 상품들을 세일즈를 밀어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달이나 혹은 이번 분기나 이런 상품들을 꼭 팔아야지 이제 그분들의 고가나 그런 인사 고가에 반영이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을 신용을 하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나쁜 점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신중을 기하셔야겠죠. 상품을 가입할 때는. 네, 시청자님 이렇게 잘못 알고 가입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요. 은행에서 보험상품 가입하실 때 꼭 잘 알아보고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이신가요? 화재보험을 하나 들었는데. 네. 얼마 있으면 이제 만기가 다 돼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갱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갖고 있던 게 만기 환급형이었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순수 보장형이 좀 어떤지 좀 물어보고 싶어가지고요. 네, 현재 가입하고 계셨던 화재보험이 만기 환급형이셨는데 이제 만기가 다 끝나가신다고요? 네. 이제 순수 보장형 쪽으로 좀 알아보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우선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 상품명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메리츠 화재 성공보험이요. 메리츠 화재 성공보험이요? 네. 네.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2010년에 했어요. 2010년에 가입하셨고 몇 년 만기세요? 5년짜리니까 이제 올해 만기예요. 아, 5년 만기라서 올해 만기시고 매달 네. 얼마나 내셨어요? 딱 떨어지게 10만 원. 10만 원 내셨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지금 이 화재보험 만기가 다 끝나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순수 보장형 쪽으로 좀 알아보고 싶으시대요. 추천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먼저 보험료가 10만 원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보험사에서 사실 적립보험료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10만 원 떨어지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연금보험이나 이런 경우 아니라면요. 그래서 네, 그렇더라고요. 적립금이 좀 많아요. 적립금이 얼마 정도 들어가 있으세요? 거의 한 8, 9만 원 가까이 들어간 것 같아요. 8, 9만 원 정도 들어가 있으시면 제가 봤을 때는 나머지 11,000원 정도가 뭐 기본이나 특약으로 해서 이제 실제로 보장을 받는 부분이세요. 만약에 이거를 만약에 만기 환급이 아니라 순수 보장으로 납입을 하셨다면 사실 그 금액만 내시면 되셨을 거예요.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 최진영 팀장이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저축 만기에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 금액을 내셨던 건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필요하신 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가입할 때 이 만기 되면 거의 다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100%는 안 되고 뭐 주변에 보니까는 싸게도 많이 하더라고요. 1년짜리도 하고 1년짜리로 하게 되면 어떤가 싶어갖고요. 뭐 5년짜리 차이가 있나 이게? 혹시 지금 이제 화재보험을 들으셨는데 보통 집이 아니라 보통 가게 많이 들으시는데 가게에서 음식물 부분을 혹시 다루시나요? 아니 이거는 지금 가게 쪽은 다 뺐고 가게 쪽은 따로 있고 그거는 순수 보장으로 들어갔어요. 네네. 10년짜리로.
하는 김에 주택도 하면 좋다고 해서 주택만 한 거예요, 이거는. 아, 그러세요? 네. 일단은 가게를 이제 다 빼셨는데 가게를 하고 계시니까 그 부분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가게나 화재나 마찬가지로 1년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은 음식물 배상 책임 따로 그다음에 화재보험 따로 이렇게 불편한 면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3년으로 가입을 좀 권유를 드리는데 지금 같은 경우 주택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순수하게 화재 부분만 또 그다음에 가스 사고가 나거나 또는 화재가 났을 때 이런 부분하고 벌금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옆집이라든지 이렇게 물어줘야 될 경우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만 순수 보장으로 하시면 되기 때문에 1년 소멸로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곧 이제 정리가 되는데 2015년도 8월 22일부터 다중이용업소라는 그 법률에 의거해서 다중 그 이용업소 그 번호가 없으면 그 화재보험이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순수보장에서 갱신하실 때 꼭 다중이용업소 그 1년 번호를 받으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재보험은 순수보장으로 가입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대신에 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순수보장으로 하시면은 벌금 또는 아니면 실화법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옆집이라든지 다른 데다 물어줘야 될 부분들 그리고 가스 배상 같은 그런 부분들만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 금액은 10만 원이 아니라 대략적인 금액 단위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택이 어떤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면 화재보험은 무난하게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네. 내가 가게 지금 10년짜리로 들어가서 이거랑 또 같이 가입했는데 네. 그럼 가게랑 주택이랑 합칠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 부분은 같은 회사로서 합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괜찮으실 것 같은데 10년이나 이런 부분은 순수보장으로 가입을 하셨다면 꼭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챙겨야 되고 관할 소방서나 이런 부분에서 다중이용업소 관련된 것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거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재보험도 주택과 이거를 굳이 따로 하실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해결하시면 더 좋은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그럼 1년 소멸형으로 순수보장 상품 알아보시고요. 보험료는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면 괜찮을 것 같다고 하십니다. 아 그리고 네. 내가 가입할 때 담당자가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여기다 전화를 한 건데. 네. 이거 해주시나, 이거? 아, 그럼요.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팀장님께서 남겨주신 연락처로 또 전화를 드릴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럼 다음 전화 연결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금 보험을 가지고 있는데 네. ING 생명의 CI 종신보험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삼성화재 통합보험 슈퍼플러스라는 상품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번에 저는 이제 사실은 통화를 저번에 회사 동료가 했대요. 네, 그러셨어요. 네. 그렇게 소개를 들어가지고 네. 전화를 드렸는데, 저는 보험을 너무 모르는데, 갱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계속 그래가지고, 제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해서, 네. 네, 통화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이 두 가지 보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팀장님, 한번 잘 알아봐 주시죠. CI 종신보험. 네, 한번 제가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갖고 계신 보험이 ING 생명의 종신보험하고 그리고 삼성화재의 실비보험인가요, 이거는? 네, 그렇다고 실비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그럼 지금 아까 고민되시는 부분이 지금 티켓들이 다 갱신형이다 이런 말을 해주셨네요. 다 전부 갱신형인가요?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가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방송 시간이 어느 정도 다 된 관계로 제가 이렇게 긴 말씀은 자세한 설명은 제가 나중에 또 전화를 드려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지만 갱신형에 대한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갱신형 보험이 굉장히 말이 많죠. 이것이 갱신이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시청자님이 이제 갱신 주기가 있어요. 3년 갱신이든지 5년 갱신이든지 아마 ING 생명 같은 경우에 5년 갱신이 옛날에 많았는데 이렇게 갱신 주기가 도래하면은 그 갱신 보험료를 각 특약의 보험료들을 갱신된 가격 그러니까 한 몇 퍼센트든지 50%가 될 수도 있고요. 20%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갱신된 가격을 다시 납부를 하셔야 돼요. 보험료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고 20년 납이라 하더라도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 보험의 만기일까지
80세면 80세까지, 100세면 100세까지 계속 내셔야 되는데, 가장 우려하신 부분이 처음에는 쌀 수 있다고 하지만 나중에 이제 60대 혹은 70대가 되셔서 은퇴를 하시고 소득이 없는데 내가 보험료를 그때 가서 지금보다 훨씬 비싼 40만 원이든지 50만 원을 낸다고 하면은 감당하기가 정말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갱신형 보험에 대한 우려가 많은 거고요. 지금 내시는 가격이 20만 원 정도는 된다고 보이는데 20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비갱신으로도 얼마든지 그보다 저렴하게 어쩌면 효과적인 보장을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자세한 건 제가 방송이 끝나고 전화를 드려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현재 갱신형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계속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은퇴하실 나이가 됐을 때 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어요. 그 점 우선 감안하시고요. 방송 끝나고 또 팀장님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전화 문자 상담 모두 진행해 봤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보험플랜 119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언제든지 받아드리니까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2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에 문의글 남겨주시면 빠르고 확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보험플랜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